반갑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가치 투자의 개념이 저절로 체화되는 덤으로 최고의 가치 투자 종목 추천까지 받을 수 있는 여유의 가치 투자 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대한제분입니다. 아웃라인부터 살펴볼까요? 시총 대략 2,800억 원의 중견기업입니다. PBR이 0.3, PER 3.3의 현저한 저평가를 보이고 있네요. 전기차니, 메타버스니 하는 세상에 밀가루 파는 기업의 주식 누가 사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PBR 등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가치평가상의 적정가보다 100%가 넘는 현저한 저평가입니다. 퀀트를 보면 대략 상장사 상위 5% 이내의 저평가로 보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아직 크게 기대할 건 없어 보이네요. 최근 발표된 2021년 전체 실적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1조 1천억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50억으로 전년 대비 8% 정도 증가했네요. 당기순이익은 850억으로 전년보다 310% 증가했지만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일시적 이익이니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제분, 우리에겐 곰표 밀가루로 유명한 기업이죠. 하지만 이 기업은 밀가루뿐 아니라 사료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밀가루 30%의 비중보다 사료가 전체 매출에서 43%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 외 반려동물, 식음료 등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밀가루와 사료, 각각의 주요 원재료는 원맥과 옥수수 등인데요. 이들의 지난 2년간 가격 변동을 한눈에 나타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원재료의 상승분을 아직까진 제품에 충분히 전가시키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져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원재료의 가격 상승은 결국은 매출과 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대한제분,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무 차트, 매출과 이익입니다. 2021년 매출액 1조 시대를 마침내 열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순 없는 것이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10년 최고인데 영업이익은 10년 최저에 가깝네요. 하지만 영업현금 흐름의 급등은 분명 좋은 징조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볼까요? 2019년, 2020년 제법 큰 규모의 설비 투자가 있었네요. 재무현금 흐름이 플러스권인 것으로 보아 차입으로 그런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시설 투자 덕분에 2년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고요. 다행히 작년부터 다시 플러스로 복귀했네요. 자산 구성 보시겠습니다. 제조업답게 유형자산의 비중이 두 번째로 큽니다. 올해는 업력의 탄탄한 중견기업답게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 든든한 담보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선 또 마이너스인 양날의 검이겠죠. 재무제표 비율 분석, 우선 성장성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은 지속적 하락을 2021년 비로소 증가로 돌려놓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익성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일시적 이익의 증가로 10%의 ROE를 기록했습니다만 이 기업의 최근 ROE는 대략 5%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2%대에 마진율도 굉장히 박한 사업이네요. 대한제분 재무제표 비율 분석, 안정성 보시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내려오는 좋은 모습이다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비 투자를 위한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리 존도 등에서 위험한 수치는 전혀 아닙니다. 손익 자산간 관계에서도 이상한 점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매출채권 등 운전자산의 변동과 감가상각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입 채무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최근 설비 투자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이 늘어났고 따라서 감가상각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이익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대신에 영업현금 흐름은 증가하고 있네요. 요컨대 이 기업은 최근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이익의 정체기에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비율 분석, 회전율 보시겠습니다. 0.9의 자산회전율로 오래된 전통 제조업임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효율성입니다. 유형자산 회전율을 필두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만을 바라봅니다. 현금 회전일수도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네요. 기업의 도산위험, G스코어 보시겠습니다. 2.51로 완전히 안전하진 않은 수치입니다.
현재 너무 저평가라서 시총 대 부채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은 게 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가만 올라가면 해결될 문제죠? 자, 이제 이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여러 가지 가치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PBR과 PSR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저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POR, 영업이익 대비 시총에선 고평가로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마진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밀가루, 사료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은 아니죠? 자, 다음 이 기업의 시총 대비 청산가치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시가총액은 우리가 이 기업을 사서 주인이 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청산가치란 이 기업이 당장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 즉 이 기업의 주인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청산가치가 시총보다 크다면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겠죠.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청산가치가 시총보다 큰 회사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잃어버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청산가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대한제분의 청산가치는 대부분의 타입에서 시총보다 큰 것으로 계산되네요. 이것은 우리 투자의 든든한 담보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배당입니다. 2021년 2,500원의 배당으로 현재가 대비 1.5%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당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이 10년간 큰 차이가 없네요. 원래 마진율 박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대한제분의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에스림 가치평가입니다. 2021년 일시적 이익의 영향으로 적정가가 좀 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가중 평균 ROE 8% 기준 적정가가 46만원이 나왔네요. 현주가 대비 175%의 상승 여력입니다. 지난 역사적 ROE를 바탕으로 이 기업의 평균적 ROE는 5% 정도라 봐지네요. 5%로 바꿔놓고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대략 29만원의 적정가가 나오네요. 이 수치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집니다. 다음, 현금흐름표 기준의 DCF 가치평가입니다. 이 기업의 최근 잉여 현금흐름 생산 안정성은 그리 좋지가 않네요. 313%의 변동률로 하위 30%입니다. 이런 기업은 DCF 평가에 적정하진 않죠. 그런데 이 기업은 최근 2년간 썰비 투자로 인해 KPX가 급증하여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되었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그래도 대략 평균적으로 270억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은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정으로 평가하면 29만원의 적정가를 가지게 됩니다. 현 시점 대략 73%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계산되네요. S림과 DCF의 적정가 계산이 비슷하게 대략 29만원을 적정가로 가리키고 있다는 점 기억하고요. 이 기업의 설비 투자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2020년 비교적 큰 규모의 설비 투자가 있었고요. 자기 자본의 7% 정도의 비중이라 이것으로 매출의 드라마틱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의 증가는 엄연히 영업이익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해서 감가상각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월봉로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0월, 60월, 120월이 집결하여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단기 추세선의 하단은 제가 임의로 그 어느와 믿기 힘들겠지만 10년 PBR 밴드의 하단임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 PBR 밴드의 상단이 30만원 정도로 우리가 산정한 적정가 29만원과 거의 일치하네요. 향후 1년 또는 2년 후 무난히 저 30만원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플레가 지속된다면 40만원, 50만원까지의 상승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 가격 상승, 이종각 회장의 별세, 특별 세무조사 등의 다양한 이슈가 현재 대한제분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나 결국 이 기업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은 현재 15년째 비슷한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극심한 저평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저평가가 해소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